스포츠 엑스파일의 최동철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배구, 우리가 그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그 중학교 때 그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돼가지고 좀 국내에서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영 선수가 지난 8월 5일 프랑스 리그로 출국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자청해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그 중학교 때 자기가 그 폭력을 했다. 그래서 잘못했다. 이렇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그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사과를 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보내줘요. 저한테. 제가 그 작년 9월 5일부터 스포츠 엑스 파일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개설했습니다만은 그 유튜브에 댓글을 많이 올려주는데 바로 이 학교 폭력에 대해 관련된 글을 많이 올려줍니다. 그 어떤 분은 이래요. 언제까지나 그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영구히 그렇게 징계를 줘야 하느냐. 이제는 그 어렸을 때 잘못을 진정 우리가 뉘우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징계를 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년에 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냈던 또 GS 칼텍스 감독을 했던 조혜정 감독을 전화 연결해서 자, 이 학교 폭력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를 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이 네네. 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저 아주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아주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유, 근데 목소리는 괜찮은데요? 아, 그러세요? 목소리 네, 거의 괜찮고. 나았어요. 네. 근데 뭐 그 요즘 또 코로나가 또 뭐 유행이 된다고 그래서 걱정이 않을 수가 없어요. 아유, 네. 예. 하여튼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이다영 선수가 프랑스 파리로 이제 출국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 뭐 우리 그 조혜정 감독께서는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재영, 이다영 선수에 네. 대한 걸 아는데 자기는 이다영 선수가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그 자기가 그 중학교 때는 어렸을 때니까 자기가 네. 이렇게 폭력을 이렇게 했다.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지금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그 사과를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합의금으로 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1억 네. 원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말 그 스포츠 팬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말이죠. 그리고 그 이다영 선수는 또 그러네요. 언니인 이재영 선수는 사실은 쌍둥이이긴 하지만 사실은 폭력은 자기가 가해자였지 언니는 사실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과연 그 어렸을 때의 학폭의 가해자를 언제까지나 이렇게 그 징계를 주고 대표팀 선발에서도 제외시킬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혜정 감독은 어떻게 이 문제를 그전부터 많이 생각하셨는데요. 네. 근데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네. 그 선수들이 기량을 아까워하고 아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게 아마 배구 선배들일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배구 여자 배구가 이렇게 안타까운 위기에 처해 있을 네. 때일수록 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한 행동이 어릴 때였었고 네. 여태까지 저는 어른들이 잘못이다. 감독은 뭐 했으며 코치는 뭐 했으며 제일 중요한 가정교육인 엄마 아빠는 뭘 가르쳤느냐. 그 맞아요. 아이들이 숙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네. 그 뭘 가르쳤느냐. 그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고 변호를 해왔는데 이제 그 아이들은 25세가 가까워진 성인이란 말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또 1억이라는 얘기를 거론을 하고,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이거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배구를 좋아하는 배구 팬이 하는 게 아니라, 예. 피해자가 해야 된다. 네네네네네. 예, 그래야 되는데 그 피해자를 한테 대상으로 1억이라는 얘기를 하고 뭐 선배 김연경 선수를 거론하고 가니까 이 피해자 마음이 또 돌았으면 어떡하나 음.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는 엄마는 배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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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심으로 정말 아이들한테 머리를 숙이고 나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는 무릎을 꿇고 정말 우리 딸을 내가 잘못 가린 엄마의 죄입니다. 한 번만 배구 기량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음. 정말 배구는 잘 하거든요. 네네. 누구보다 보고 싶은데 이번에 와서 인터뷰한 것이 오히려 제 기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아이들을 기다리고 예. 그 아이들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팬들한테나 왜 저렇게 하고 왔을까?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만 그 아이의 음. 마음은 이해를 해요. 음. 언니라도 이렇게 음. 하자. 그런데 이게 배구계에서 수십 년간을 얘기를 해오면서 한 번도 언니나 동생을 분리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자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 그 사건에는 언니가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예. 학폭에 있어서 언니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정말 두 사람이 그 피해자가 용서하는 그러한 자성의 마음을 보일 때 배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박수를 쳐주고 우리 이 아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선배들이 나설 수 있는데 어제 그 인터뷰를 보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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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보고 싶어요. 재영이 다행이의 플레이, 그 공격을 잘하는 우리 재영이의 스파이크 다 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조혜정 감독은 그 사과하는 건 좋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가지고 또 진정으로 보이지를 않고 이게 안타깝다. 그러나 그 언제까지나 사실은 네. 이재영 선수는 이제 세타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리그로 가는데 이재영 선수는 이제 그 공격수다 보니까 부상 때문에 아마 페포로 아마 페포저축은행 그쪽으로 아마 그쪽에서 아마 그 김영실 감독이죠. 그쪽에서 이제 꼴찌다 보니까 아마 그 지금 자유계약 선수니까 이재용 선수와 이렇게 접촉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국내 배구로서는 굉장히 그 등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조혜정 감독으로서는 진정 어린 가슴에 와닿는 그런 그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예. 그래. 그러나 우리나라 여자 배우가 정말 2012년 런던 올림픽 대회 때 4강까지 가고 2020년 2020 도쿄 올림픽 때 4강까지 갔잖아요. 최고의 인기 배구 인기 종목이 여자 배구인데 지금 그 이 네이션스 발리볼 네이션스 대회에서 연속 12연패, 2년 연속 24연패. 제가 보기엔 뭐 내년 파리 올림픽에는 12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어요? 현재로서는? 너무 어렵죠.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그 아이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 조혜정 감독은 진정한 그런 사과. 근데 이대웅 선수가 공항에서 정말 사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그 마음에 왜 닿는 것이 좀 힘들다는 얘기네. 하여튼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영구히 그 두 선수를 갖다가 국내에서 못 뛰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조혜정 그 감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이태영 스포츠 대기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스포츠 대기자 이태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학교 폭력의 가해자
지금 국내 배구에서 뛰지 못하고 있는 이다영, 뭐 이재영, 쌍둥이 자매. 특히 이다영 선수가 지난 5일에 이제 파리로 가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단 말이죠. 이런 문제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예, 아이고, 이 선배, 요즘 어떻게 예, 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더위에? 아, 음. 한가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이태영 그 스포츠 대기자께서는 좀 오랫동안 스포츠 기자로 아주 종사를 하셨고요. 특히 아버님이 이길영 씨라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 이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 대회 때 일장기 동아일보의 말살 그 신문의 그 일장기를 지웠던 분의 그 아드님이십니다. 선친이 바로 그 이길영 씨인데요. 자, 이태영 우리 기자께서는 말이죠. 이 학교 폭력으로 지금 그 국내 배구에서 뭐 배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묶어둬야 되느냐 하는 거에 예,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죠? 예, 네. 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은 느낌이 좀 다른 것은 오랜 세월을 지켜봤고 거의 네네. 반세기가 됐어요. 네네. 우리 이 배구가 국제 무대, 올림픽 무대에 진출한 지 거의 반세기 동안을 지켜보면서 네. 환희, 감격도 많이 했고 안타까움도 그럼요. 많이 느꼈는데 네네네. 지금에 와서는 안타까움이 아주 간절합니다. 네네. 그 이다영 자매 그 폭력 사태로 인해서 너무나도 충격이 크고 예, 그렇죠. 그로 인해서 실망을 한 팬들이 많아지고 있고 네네. 또 다른 종목 농구라든가 이런 종목과 비교가 되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네네. 배구를 열렬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기자의 한 사람으로서 네네. 증인으로서 이럴 때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인가 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 그 배구가 특히 여자 배구가 올림픽 도쿄올림픽에서 시작해서 6위에서 5위, 4위, 3위, 그렇죠. 3위까지 동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멋있는 그럼요. 활약을 했는지 그럼요.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많았잖아요. 그럼요. 예예. 그리고 너무나도 그 성공적인 그 메달 획득에 대해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네네. 이 이다영 자매 폭력 사태가 가져온 그 상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걸 보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네. 안타까울 뿐인데 이 네. 멍해랄까 족쇄랄까 네네. 이런 것을 풀어줄 때도 되지 않았을까 아, 또 예. 이걸 계기로 해서 네네. 각성하고 네네. 뭔가 반성하는 뭔가 그 비장한 각오를 보여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항상 갖게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뭐 2012년 런던 올림픽 또 2020 도쿄 올림픽에 4위까지 갔었고 좀 겨울철 스포츠로서 최고의 인기 종목이 여자 배구인데 예, 그 뭐 말리볼 네이션스 대회에서 24연패입니다. 24연패. 전임 미답에 아주 너무 충격적이네요. 충격적인데 내년 파리 올림픽에 내가 보기에는 그 출전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그 이다영 쌍둥이자매 나이가 26살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은 무기한 정말 그 국가대표 선발에선 제외됐단 말이에요. 국내에선 뛰지도 못하는데 예. 이거를 어떻게 해서 옛날에 이거냐. 과거에 조혜정 시대로 대표되는 우리 전성시대가 황금시대가 그렇죠. 꽤 오랫동안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멋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예. 그 제목들을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네. 상상 못할 일인데 네. 지금 여건은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네, 네. 장신화되고 예, 예, 여러 예. 가지 환경도 좋아졌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대로 쓰러져 이렇게 몰락하는가 네.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네. 지금 그야말로 어떤 지각 변동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여론을 바로잡아서 네.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태영 스포츠 대기자께서는 이제 그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족쇄에서 풀어줘서 사실은 그 지도자들이
그 선수들을 제대로 교육을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이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예, 보면 바로 예. 그 시스템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에 예. 기본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데 네네. 정신교육도 잘못되어 그렇죠. 있지만 예예예.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각성을 하고 네네네. 발벗고 나서서 이걸 바로잡아야 될 텐데 지금 그대로 관망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예. 지금 뭐 누가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또 대한체육회도 이걸 그냥 징계로 끝날 일이 아니고 네네.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주는데 앞장서서 좀 바로 잡아가야 될 텐데 네네. 이걸 보고만 있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죠. 아 그렇습니다. 우리 이태영 특히 그 동계 스포츠에서는 농구 배구가 아주 인기 종목이 하나고 팬들이 네. 열렬히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이 올림픽 성적도 문제 좀 걱정이 되지만은 네. 우선 동계 스포츠의 꽂힌 배구 농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네. 이 학교 체육을 위해서 네. 대한체육회는 물론이고 협회가 나서서 지도자들이 나서서 음. 기본을 좀 바꿔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이태영 스포츠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자, 그 지금까지 그 이태영 스포츠 대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민감한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말이죠. 저와 가까웠던 친구가 막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그 동료로부터 폭력을 당한 거를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는요.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그 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자기를 이렇게 폭력을 가했던 사람이 스타가 되고 사회에 뭐 정말 박수를 받는 거 보면 더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렇게 가해자에게 영원한 몽해를 씌워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랑의 매라 그래가지고 사랑에 빠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 지도자들이 많이 선수들을 많이 폭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그 민감한 반응입니다. 아마 이 아이템이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지난 과거는 이제 정말 그 우리가 용서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자, 선배들이 제대로 후배들을 제대로 인성이라든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그 내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에요. 선수 IOC 위원을 뽑습니다. 지금 그 유승민 IOC 위원이 내년으로 8년의 임기가 끝나서요. 지금 그 우리나라 선수 IOC 후보 6명이 지금 후보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 선수 IOC 위원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누가 될까? 이것을 내일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